정치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대장동 사건이 끝났다. 다른 혐의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장동 사건은 끝났다. 오늘 진짜 선생님들 끝났어요. 오늘 드디어 얘기한 게 선생님들 뭔 줄 아세요? 남욱이 오늘 드디어 말을 한 게 인지를 했대. 22년 대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자 지난 3년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사냥의 명분이었던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대장동 사건 공판의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자신의 진술을 뒤집음으로써 검찰의 핵심 공소 논리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남욱의 증언은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장동 수사가 실은 검찰의 조작 날조였을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지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단순히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넘어 거대한 국가범죄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남욱의 충격적인 태세 전환은 당장 재판이 있었던 어제도 크게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 단순히 남욱이 말을 뒤집었다 정도의 논조로 애써 축소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남욱의 증언을 최대한 요약해보자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용, 정진상을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남욱이 직접 경험 또는 들은 얘기가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욱이 과거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와 했던 증언은 검찰의 일방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데서 비롯됐으며, 심지어 그런 연유로 남욱은 자신이 팩트와 다른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까지 해버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남욱이 팩트와 다른 증언이라고 말해버린 과거의 그 증언 때문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관련해 이번 보도 구체적 내용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기 앞서 대장동 관련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은 과거 남욱이 22년 11월 법정에서 증언한 유동규에게 전달된 남욱의 9천만 원입니다. 남욱은 당시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9천만 원을 전달했고 그 돈이 이 대통령 측 최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형들에 대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남욱의 이러한 증언이 남욱, 유동규, 김용과 정진상,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검찰의 이재명 배임 논리의 근간이 된 것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욱은 이 부분을 2013년 사건이 있던 당시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2022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폭로하였고, 심지어 왜 증언을 번복했는지에 되묻는 재판장을 향해서는 당시 100회가 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그런 부분들이 증언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증언하게 됐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즉, 검찰 대장동 공소장의 핵심 논거로 쓰인 남욱의 증언을 남욱 스스로 정면 부정한 겁니다. 일단 남욱이 어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그야말로 휴지로 만든 것부터가 쇼킹한 일이지만, 그런데 더 꿀잼각으로 가는 건 이어지는 재판장의 발언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과 전체적인 어제 공판에 대한 설명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대한민국 1타 강사 김종훈 기자의 해설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대장동 사건이 끝났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결국에는 정치인 이재명이 성남시의 이득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개발업자들의 이득을 보존해주면서 배임을 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혐의거든요.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익 연결고리가 이화영이었고 대장동과 위례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얘기한 게 선생님들 뭔 줄 아세요? 남욱이 오늘 드디어 말을 한 게 유동규한테 자기가 돈 준 사실은 맞아. 그게 김용과 정진상에게 전달됐다고 들은 거를 2013년에 들은 게 아니라 2022년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 바뀐 그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검사들이 나한테 계속 알려줬고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이진관 부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완전 열받았어 진짜. 형사소송의 기본은 공판 중심주의죠. 수사기관 기록에는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내용 다 필요 없고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동어 반복이지만 검찰의 기소 논리는 남욱의 정의로운 기회주의적 배신으로서 완벽히 무너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었다는 그 형님 발언 등은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검찰 주장상 자금 전달책인 유동규가 출처이긴 하겠지만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유동규 혼자 이 모든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결국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유동규조차도 검찰의 조작날조에 쓰인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의심하는데, 이번 보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듯 검찰의 무리한 조작날조 수사 및 기소가 효과를 보려면 결국 법원도 검찰의 기소에 부안해동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고, 그 결과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앞서 말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더 나아가 이화영 부지사까지 수많은 민주진영 인사들이 말 그대로 사법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가 너무나도 교묘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없었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구글 타임라인에 찍힌 GPS 정보까지 배척하면서 재판부가 김용 부원장에게 유죄를 줬던 것은 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신뢰할 만해서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인데, 과연 어제 공판을 보고도 여전히 법원이 유동규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저로선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장동 재판에 적어도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진다면 검찰과 법원은 지금껏 보여준 사법도륙에 대한 책임을 안 질래야 안 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단순히 최근 내란 재판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 3년간 검찰과 법원이 보여준 패악질만으로도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란 걸 민주당과 정부가 다시금 절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